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82화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버기의 과거 회상입니다. 제가 버기의 과거 회상을 주목한 이유는 샹크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버기는 샹크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했잖아 샹크스, 라프텔레는 언젠가 자신의 배로 간다고. 이에 샹크스는 답하죠.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은 딱히 그럴 생각은 없달까. 물론 흰수염은 보물에 욕심이 없었으며 단지 가족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샹크스 역시 원피스에 욕심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는 현재 원피스를 갖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즉 샹크스가 라프텔에 안 간다는 의미는 라프텔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닌 나중에 가겠다는 의미였던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왜 라프텔에 가서 원피스를 안 찾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왜 원피스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걸까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샹크스는 조이브이, 고대병기, 원피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보자면 과거 로저는 라프텔에 갔다 온 뒤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랐어. 그렇죠. 로저는 원피스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당시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합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면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오뎅이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해양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 무언가 적혀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고대병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25년 전 해왕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났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라프텔에서 로제 작단은 추후 나타날 고대병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5년 후 장면에서 오뎅은 20년 정도 뒤면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거란 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뎅의 이 대사는 고대병기가 부활해야 데뷔보 원피스가 빛을 발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20년 후 고대병기가 부활하며 원피스가 빛을 발할 때 원피스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즉 샹크스도 20년 정도 뒤에 고대병기가 모두 부활할 거라는 걸 알았고 원피스라는 보물에게는 고대병기가 필요할 걸 알았기 때문에 샹크스는 지금 당장 라프텔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후 고대병기들이 부활할 시기가 다가왔고 이 고대병기들을 이끌 조이브이가 나타나며 이제는 원피스를 찾아야 될 때가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샹크스는 이제 원피스를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이 시기에 티치도 원피스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티치는 라프텔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진 로우를 습격했으며 각성하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푸딩을 납치했죠. 다시 말해 티치 역시 샹크스처럼 조이브이, 고대병기, 원피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현재 샹크스가 움직인 이유는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가 원피스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티치가 원피스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분명한 건 샹크스는 티치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샹크스와 티치는 어떻게 고대병기, 원피스, 조이브이의 진실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떡밥은 쿠잔의 진실입니다. 이번 1081화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쿠잔이 검은섬의 적단에 잠입한 게 아니라 티치가 쿠잔을 직접 스카우트했다는 겁니다. 과거 쿠잔이 검은섬의 적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쿠잔과 티치의 일시적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번 최종막에서 쿠잔은 토트랜드를 얼려버린 뒤 푸딩을 납치했으며 심지어 1081화에서는 쿠잔이 검은섬의 적단의 10번 선장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쿠잔은 검은섬의 적단에 잠입한 게 아니라 티치는 쿠잔을 직접 스카우트했다는 겁니다. 물론 쿠잔이 티치에게 다가가 쿠잔이 자신을 스카우트하도록 한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쿠잔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냐? 그렇죠. 검은섬의 적단이 먼저 쿠잔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쿠잔이 검은섬의 적단에게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검은섬의 적단이 쿠잔에게 다가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즈는 쿠잔에게 배에 타라고 제의했고 이후 쿠잔은 검은섬의 적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쿠잔은 왜 검은섬의 적단과 손을 잡은 것도 모자라 티치의 제안에 승낙하며 검은섬의 적단에 들어간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1081화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티치는 쿠잔에게 동료주의를 한 뒤 말합니다.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쿠잔이 검은수 해적단에 들어간 이유는 검은수 해적단과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쿠잔과 티치는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걸까요? 사실 이해에 대해서도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해관계는 티치의 정의와 쿠잔의 정의가 같기 때문입니다. 티치는 쿠잔에게 동료주의를 하며 말합니다.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나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앞선 티치의 대사 중 정의에게 쫓겨났다라는 대사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의미는 쿠잔은 현재의 정의와 동떨어진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즉, 쿠잔은 현재 해군의 정의인 원수 아카이누의 정의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해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티치가 쿠잔에게 자신의 세계의 정의와 다르다며 아카이누의 정의와 비교를 한 이유는 티치의 정의는 아카이누와 다른 오히려 쿠잔의 정의와 비슷하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 쿠잔은 현재 해군의 정의인 아카이누의 정의보다 티치와 비슷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쿠잔은 티치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다만 정의관이 같다고 손을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가치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와 지백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치는 지백의 행적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티치의 본거지는 지백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이며 티치 배의 이름은 지백의 이름이 들어간 샤베로브 지백으로 뜻 또한 지백의 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티치는 지백의 의지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지백의 의지는 무엇일까입니다. 물론 지백의 의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백이 오하라처럼 세계 정부가 금기시하는 거에 다가왔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지백의 의지 역시 거대 왕국의 의지처럼 현재 세계 정부와 반대되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정부에 반대되는 의지, 사람들을 수탈하며 그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신이라 불리는 천룡인과는 반대로 지백의 의지는 평등과 자유로 살아가는 좋은 의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티치의 의지 역시 이와 같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혹자들은 악당인 티치와 지백이 평등과 자유를 꿈꾸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지백과 카이도입니다. 분명한 건 카이도는 지백을 만나러 갔고 지백을 만난 후 카이도는 지백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이도가 지백의 밑으로 들어간 이유는 지백과 카이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카이도의 평소 생각입니다. 카이도의 해상 속 카이도는 말합니다. 평화에 지든 권력자들을 전장으로 끌어내려라. 그게 평등과 자유다. 전쟁만이 인간의 가치를 정한다. 그렇죠. 카이도는 평등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전쟁이라는 아주 과격한 방법이었던 거죠. 즉, 지백의 의지 역시 현재 세계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평등과 자유인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백은 평등과 자유를 위해 천룡인을 제거하려는 걸로 추정되는 걸로 보아 방법이 매우 과격하다는 겁니다. 즉, 티치 역시 지백처럼 현재 천룡인을 끌어내려 평등과 자유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쿠잔은 수단과 방법이 과격하지만 주 티치가 만들 세상의 가치관이 자신과 같기 때문에 티치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쿠잔은 티치와 함께 손을 잡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그곳에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쿠잔이 티치와 손을 잡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는 모두가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이지만 티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즉, 쿠잔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만들려는 티치를 옆에서 억제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실예가 바제스와 혁명군 사건입니다. 사보에게 당한 바제스는 사보를 몰래 쫓아 드레스오르제에서 본거지로 돌아가는 혁명군의 배에 숨어 탔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숨겨진 섬 바르티고를 발견한 바제스는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혁명군 본부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다만 검은수염의 바르티고 공격에서 혁명군은 무사히 탈출해 엠포리오 이반코프가 다스리는 유아프만 왕국으로 혁명군 총본부를 이전을 했습니다. 도대체 혁명군은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어떻게 무사히 유아프만 왕국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 소속인 아오키즈가 가르쳐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아오키즈는 옆에서 정의로운 혁명군을 파괴시키려는 티치의 방법과 수단을 억제시키려는 거죠.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오키즈의 목적은 천룡인의 정의와 수단의 반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혁명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하지만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정부 그 자체의 전복이 아닌 지배로서 군림하며 정부를 부패, 타락시키고 있는 천룡인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지백의 의지, 즉 티치의 목적은 세계정부를 전복하여
과거 거대 왕국의 사상과 의지를 위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걸로 보이죠. 사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다기보다 미래에 펼쳐질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 이 개혁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티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 지금의 사상이 아닌 거대 왕국의 사상을 기틀로 한 세계를 원했던 걸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